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회사에서 혹은 일터에서 온갖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을 견디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 남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고요함, 그리고 쉼입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동굴 같은 휴식처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 와? 오늘 일찍 온다며? 쓰레기 버리는 날인 거 몰라? 그리고 당신, 지난번에 엄마한테 전화드린다고 해놓고 안 했지?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사실 아내도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집안일은 해도 티가 나지 않고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무엇보다 대화할 상대 없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은 어둡고 무심하기만 합니다. 그 무심한 표정을 보는 순간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서운함은 곧 잔소리와 비난이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날아갑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나는 밖에서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죄인 취급인가? 가장으로서의 고단함을 위로받기는커녕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차전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여기서 말대꾸를 했다가는 싸움이 커질 게 뻔합니다. 피곤합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선택한 전략은 침묵입니다.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어떨까요? 자신의 말이 벽에 튕겨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이 집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비참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남편을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부부들이 매일 저녁 반복하고 있는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남편은 피하고 아내는 쫓아갑니다. 남편은 침묵하고 아내는 소리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삶의 지혜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공격과 회피의 굴레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쳇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아내가 저를 존중하지 않아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갈등을 다루는 생존 전략이 정반대일 뿐입니다. 먼저 남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에서 그들은 늘 평가받고 경쟁하고 감정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유일하게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잔소리와 비난은 그들에게 나는 가정에서도 실패했다. 나는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다라는 좌절감을 줍니다. 남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고 아내 화만 돋우니까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가정을 지키는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넘어가겠지. 그런데 아내는 내가 말을 안 한다고 더 화를 내니 미치겠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라는 이름의 방어막입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관계를 망칠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자신의 힘듦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오는 수동적인 저항입니다. 반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내에게 대화는 곧 연결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고 나의 힘듦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내에게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 등을 돌립니다. 이때 아내가 느끼는 공포는
상상 이상입니다. 정서적 단절, 마치 우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소리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화라도 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라도 들 테니까요.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보셨나요? 남편은 존중과 평화를 원해서 입을 다물었고, 아내는 연결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캐나다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부부 치료의 대가인 수잔 존슨 박사는 이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몰두형 아내와 회피형 남편의 만남입니다. 이 관계 패턴을 저는 악순환의 소용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단계.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2단계. 남편은 그 공격이 아프고 싫어서 방어막을 치고 뒤로 물러납니다. 3단계. 아내는 멀어지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나를 떠나려나 보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4단계.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내는 더 강하게 남편을 몰아붙입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5단계. 남편은 이제 공포를 느낍니다.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동굴 깊숙이 숨어버리거나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이 추락하는 소용돌이입니다. 이 소용돌이 안에 갇히면 누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의 비난은 남편을 도망치게 만들고 남편의 도망은 아내를 미치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오늘은 좋게 말해야지. 오늘은 웃으면서 들어가야지. 하지만 막상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 순간 0.1초 만에 뇌의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적이다. 공격하거나 도망쳐라. 한 부부의 이야기는 이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남편분은 퇴근길 내내 운전대를 잡고 수십 번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내한테 웃어주자. 아내도 하루 종일 애들 보느라 힘들어서 짜증낸 걸 거야.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먼저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자. 문 열자마자 여보, 고생했어라고 말해야지. 그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까지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집 안에 있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 남편에게 쏘아붙였던 카톡이 후회되었습니다. 남편도 밖에서 상사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너무 닥달했나 봐. 오늘은 들어오면 따뜻한 국부터 내주고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웃으면서 맞이해야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고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도어록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단 1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며 아이들의 신발이 어지러진 것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아주 살짝 찌푸렸습니다. 피곤해서 나온 본능적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 미간의 주름이 천둥번개처럼 보였습니다. 아, 또 인상이구나. 들어오자마자 내가 싫은 거야. 아내의 결심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따뜻한 국 대신 차가운 말이 나갔습니다. 당신은 들어오자마자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인상 좀 펴면 안 돼? 남편 역시 당황했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문 열자마자 비난이 날아오니 억울함이 폭발합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웃으려고 했는데 내가 초를 치는구나. 남편은 대꾸도 없이 쾅 하고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사랑하려는 노력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싫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서로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소용돌이 패턴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의 정체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집은 평화로울 거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수잔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배우자가 아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싸움은 방식 그 자체가 공공의 적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내 옆에 배우자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싸움의 구도가 바뀝니다. 남편 대 아내의 싸움이 아니라 부부 대 악순환의 고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함께 그 고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보, 우리가 또 그 패턴에 빠졌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나쁜 고리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어. 이렇게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인식을 바꿨다면 이제는 행동을 바꿀 차례입니다. 수십 년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상대방의 뇌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내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비난을 멈추고 그 밑에 깔린 진짜 감정을 말하세요. 남편을 공격하는 말의 대부분은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이기적이야. 이 말은 남편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듣는 순간 귀를 닫게 만듭니다. 대신 그 밑에 숨겨진 아내분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세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외롭다고, 짜증이 난 게 아니라 불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집에 오면 입이 붙어? 말 좀 해. 라고 소리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당신한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남편은 공격에는 방패를 들지만 아내의 슬픔과 외로움 앞에서는 무장을 해제하고 다가옵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편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동굴로 숨기 전에 신호를 보내세요. 퇴근 후 쉬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없이 숨어버리면 아내는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회피가 아닌 잠시 멈춤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없이 문 닫고 들어가며 아, 시끄러워. 나 좀 내버려둬 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지금 회사 일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에너지가 방전됐어. 딱 30분만 옷 갈아입고 멍하니 있다가 나올게. 그때 당신 이야기 들을게.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의도를 말해주면 아내는 기다려줍니다. 남편이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충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마주 앉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커밍아웃입니다.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입을 다물었던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었어. 내가 말실수해서 싸움이 커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피했던 거야. 그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착각했어. 그런데 그게 당신을 더 외롭게 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미안해.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우리 사이를 고쳐보고 싶어서 계속 말을 걸었던 건데 내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서 당신을 숨게 만들었네. 당신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당신 관심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이 대화가 오가는 순간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로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회피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고, 아내의 비난은 사랑을 갈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부부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열심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서로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왜 안 아파해? 라고 소리쳤던 것과 같습니다. 패턴을 바꾸면 관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와 상담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밖은 춥고 험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냉정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배우자, 내 가정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받아주는 마지막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문 저편에 있는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외롭고 나와 똑같이 위로받고 싶은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라는 사실을요. 작은 이해에서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부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